서울시 재개발 대못 제거, 대못이라고 하면은 주거 정비 지수제다, 폐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에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부장님 인사 나눌게요. 부장님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서울에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에는요, 서울시가 주도하는 이 주거정비 지수제 폐지에 대해서 이게 지금 시행이 됐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은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확정적으로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달라지는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바로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런 빌라로 많은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제 빌라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이런 매물 품귀 현상이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주거 정비 지수제가 어떤 것인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투자의 전략을 세울 때 어떤 지역에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지역들 자체가 정말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서 이런 이제 노후 단지가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변화의 중심축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지요?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정말 이제 많은 개발 호재가 이제 묶여 있는 지역인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정말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으로서 이제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요.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주거 정비 지수제가 이제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번 달 이제 중순이죠. 중순에 이제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서울시 재개발 대못 제거, 대못이라고 하면은 바로 주거 정비 지수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죠. 기사 내용 자체를 보면은 이제 9월 16일 날 이제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5일 날 확정적으로 이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우선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서울시 이제 도시 주거 정비 기본 계획 변경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게 주거 정비 지수제가 15일 날 폐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속 통합 기획, 동의 절차, 관소화 등 이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3일 변경 고시 후에 민간 재개발 공모가 착수가 됐습니다. 23일이면 이제 바로 저번 주죠. 저번 주부터 23일부터 바로 이제 공모를 통해서 민간 재개발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은 공모를 넣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은 바로 요거.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정비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작용했던 주거 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이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 자체를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공공기획도 본격화하는 등 재개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공급량이 확보가 되고 노후 밀집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 기준 자체만 맞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 평수죠. 1만 제곱미터 이상 평수만 맞추면은 재개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됐고 신속 통합 기획으로 이제 명칭을 바꿨고 주민 절차 등 관소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 변경안이 15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정 가결됐다, 확정됐다 이렇게 16일 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앞으로 정말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어디에? 노밀집 지역 안에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음으로써 이런 서울 도심 안에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겠죠. 보시게 되면 이제 법정 요건, 이제 현행 이제 유지입니다. 이제 필수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이제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퍼센티지를 보시면은 66%죠. 66%만 노후가 되어 있고 나머지 34%는 신축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구역 면적 자체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택 항목 보시게 되면은 이제 노후도 이제 연면적 기준이 나와 있죠. 이 선택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연면적 기준이 폐지가 됐죠. 이 많은 분들이 선택 항목 중에서 이 연면적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거의 대부분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주택 접도율, 이제 도로 폭이 4m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다음에 과소 필지, 이 필지 자체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호수 밀도, 이제 집들이 얼마나 따닥따닥 붙어 있는지, 이런 조합원 수가 이제 이 호수 밀도로 이제 판가름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 밀도, 이런 선택 사항 중 하나만 선택하고 그 다음에 노후도, 그 다음에 면적만 맞춰지면은 이런 구역 지정이 앞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었냐? 바로 주거 정비 지수제가 이제 선택 항목이 아니라 바로 필수 항목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필수 항목 보시게 되면은 노후도 연면적 조건이 60% 이상 이제 차지를 하고 있었죠. 선택 항목도 보시게 되면은 주민 동의, 그다음에 도로 연장률, 노후도, 그다음에 그 세대 밀도, 이렇게 선택 항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연면적 기준 때문에 재개발에 있어서 정말 걸림돌로 작용이 됐었습니다. 이 연면적 기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건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안에 이런 신축이 하나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노후 밀집 지역은 대부분 1종 아니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건물 자체를 그 전까지는 7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5층 아니면 6층으로 건물을 그 전까지는 지었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5층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건물을 지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평수 자체가 5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면적은 이 층수 자체의 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5, 25, 250평이죠. 신축 이제 연면적 기준이 250평이 늘어나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리 노후주택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평수 자체, 연면적 이제 신축 면적 자체가 250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노후도 조건 자체를 정말 확 떨구기 때문에 재개발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 자체가 앞으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요건, 이 법정 요건만 맞춰지면은 앞으로 재개발이 가능하다. 구역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 예상 지역 안에 있는 이런 서울시 안에 정말 300여 개 넘는 이런 노후 밀집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정말 20군데, 30군데밖에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제 연면적 기준 때문에. 하지만 정말 이제 300군데 넘는 지역들이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졌다. 이런 연면적 기준 자체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마리 토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노후 지역 자체를 개선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급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가 있겠죠. 재건축은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바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도 이런 이제 노후 밀집 지역, 이제 재개발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지역 어디냐? 이제 다음 보시게 되면은 바로 변화의 중심축에 투자를 하라. 어디? 용산입니다. 용산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지도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호재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정말 많은 개발 호재가 묶여 있습니다. 용산 60% 이상이 정말 개발 호재의 영향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다음에 국제업무단지, 용산 민족공원, 이 3대 개발축 중심으로 많은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로 인한 집가 상승 크게
노려보실 수가 있겠죠.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노밀집 지역, 앞으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용산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 60% 이상의 개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용산 개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개발 계획만 잡혀 있었고 언제 개발될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 용산 앞으로 천지개벽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용산에 무조건 점 하나를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점 하나 찍어 놔야지 그만큼 이제 지가 상승도 노려볼 수가 있고 노밀집 지역에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아파트 입주권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라, 용산에. 아직까지 용산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 레버리지 바로 갭 투자를 말씀을 드립니다. 갭 투자 정말 아파트 갭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제 껄끄럽죠. 왜? 이런 다양한 이제 규제 정책들이 아파트에 쏠려 있죠. 이런 소형주택의 경우는 규제 정책을 어느 정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용산이라고 해서 정말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발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보시게 되면 한강변의 가치는 앞으로 더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한강변 안에서도 이 자양동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양동 왜 주목해야 될까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정말 이제 웬만한 지역들, 한강변 아파트들 거의 대부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할 수가 있는 유일한 지역은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미개발 지역이고 개발 압력 상당히 높고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자양동. 지금이 투자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신속 통합 기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걷는 지역과 동의서를 걷지 않는 지역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이런 신속 통합 기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아파트 입주권 받을 수가 있겠죠. 한강변 명품 아파트를 소유를 하셔야 됩니다. 소액으로 아직까지 접근 가능합니다. 용산하고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활용하시면은 이 자양동도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이 자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양동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거나 앞으로 거둘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개발에 따라서 높은 이제 시세 차익과 아파트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액으로 가장 큰 수익 창출은 바로 재개발 투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투자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연도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년도 이번 연도에 승부를 거셔서 큰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옵니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6대 이제 그 방안이 있죠. 거기 안에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방지 대책도 피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피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선점입니다. 선점하셔야지 투기 방지 대책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점 투자하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용산, 그다음에 자양동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세한 투자의 상담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신다고 하면은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